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에릭쌤이랑 둘이 촬영을 하다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현재 크랜브룩 스쿨에 진학 중이고 이제 9월 달에 NYU TC에 들어갈 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합격생이죠. 이번에 저희 합격생이고 NYU TC에는 이제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메이저가 영화 쪽인데 영화 쪽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이제 NYU를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이 학생하고 좀 저희 컨설팅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눠보고 우리 약간 수강 후기처럼 해서 좀 에릭쌤도 건이가 또 어떻게 했는지 뭐 건이는 에릭쌤이랑 컨설팅 하면서 어땠는지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두 분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본인의 스탯. 이제 사실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잖아, 그치? 궁금해하니까 본인의 스탯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제 스택 같은 경우는요. 입시 당시에는 이제 GPA 대략 3.67 정도였고 SAT는 최고점 점수가 1450점, AP는 AP 캘큘러스 AB 4점, BC 5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토플은 최고 점수가 94점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저희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전 안 놀랐는데. 놀라지 않으셨나요? 전 되게 대견스러운데. 대견스러우시고요. 네네. 건의의 이런 스탯에 대해서 네, 발전한 거니까. 발전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많은 발전이고 또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그래서 자기 잘하는 것만 잘하면 이 정도 스탯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무기에 비하면 뭐 월등한 거죠. 필름을 이제 지원할 친구기 때문에 공부 쪽이 아니고 이제 필름을 지원하는 친구 때문에 본인이 저희가 입시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정말 truly 본인의 캐릭터스틱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실 이런 스탯적인 거는 사실 엄청나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게 대략 3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에릭쌤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났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지. 강남역에 있는 드림플러스 빌딩에서 이제 엄마 손 잡고 에릭쌤이랑 상담을 맞아요. 그때는 솔직히 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이제 에릭쌤이 제 꿈이 영화 감독인 걸 아시니까 갖고 있는 걸 보여달라 이래서 제가 만들고 있던 거를 몇 개를 보여드렸더니 에릭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냐. 처음 만남부터 네. 이제 빡세게. 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릭쌤은 좀 기억이 나시나요? 건이를 처음 만났을 이 때. 말은 방금 얘기했던 말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그거밖에 갖고 있지 않냐 뭐라고 해요? 그런 뉘앙스로 마셔. 더 없냐? 네. 이런 느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혼자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경력은 있었지만 또 제가 혼자 새로운 또 회사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대 반 또 도전 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직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다른 프로세스로 학생을 좀 지금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왔었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딱 지금 요 상태였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직감이 있었어요. 잠깐만 9학년인데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 근데 또 글에 대한 어떤 아직 그 파운데이션은 없지만 또 영화 감독을 내가 또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막 겁을 줬는데 맞아요. 글 엄청 써야 된다. 너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직감 그리고 얘 뭐지? 얘 뭘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완전히 처음 왔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 쪽으로 이제 꽂혀서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에릭쌤이 야 너 이거 진짜 힘들다, 너 이거 쉽지 않다, 글도 엄청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영화를 진짜 꼭 나의 전공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가 혹시 있어?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디어에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자기소개 영상에서도 나오는 그치? 네. 메시지 네. 그 메시지 오브 이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화를 내가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좀 했는지 본인이 기억이 나?
그거는 기억이 자세히 나는 게 예전부터 이제 아버지가 저를 같이 소파에다 앉혀놓고 영화를 한두 편씩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거기서 진짜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두 편이 있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랑 터미네이터 2였거든요. 명작 두 개. 네, 딱 두 개를 보고 와 이거는 나는 이거 거의 운명이다 느꼈죠. 그러면은 되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영화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에릭쌤을 만나게 된 케이스. 그러면은 이렇게 에릭쌤이랑 딱 첫 만남을 가지고 뭐 나도 이제 봤으니까 이제 건희의 기록을 보고 같이 봤으니까 만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바로 가버렸단 말이지. 아 그죠. 컨설팅을 시작하자마자 그런 한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컨설팅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뭐 딱히 어려운 점이나 뭐 그런 건 없었어?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 많아봤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나는 시간도 이제 최대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에릭 선생님이 잘 지도해 두셔가지고 그러면 이 보딩을 갑자기 가게 된 뭐 계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 계기가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겹쳐서 딱 가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우울증을 좀 막 앓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에릭 쌤이랑 부모님도 이제 미국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환경의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겹쳐서 미국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보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도움을 좀 받았었어? 이제 보딩 가려면은 뭐 다른 뭐 시험 점수 결과가 필요하죠. 이제 SSAT라던가 토플이라던가 그거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때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보딩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건희 3년 전 정도일 텐데. 맞아요. 보딩은 되게 많이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건이가 학교를 빼지 않았나? 그때 뭐 브레이크도 있었고 심지어 학교를 그냥 쉬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힘들었던 제가. 시기 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미국을 이제 가는 준비 과정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친해졌던 것도 있어요. 그 계기 하나 때문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썼고 또 SSAT랑 토플 점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로 급했냐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SSAT 시험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었어.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와서 그냥 계속 단어 공부하고 쓰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물론 최고의 점수는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그때 그런 공부를 해봤을 거야. 그래서 잘 해결이 돼서 네 어찌 저찌 저렇게 굉장히 열심히 저도 어필을 많이 했지만 또 건희의 탤런트를 저는 본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크렘부르크에서 그래서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렘부르크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건희 너가 생각했을 때 딱 에릭쌤의 멘토링을 처음에 받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다. 그리고 반대로 에릭 선생님은 건희를 봤을 때 얘는 어떤 학생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지. 에릭 쌤이 일단은 조금 엄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으셨죠. 네. 일단은 제가 오히려 좋았던 부분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엄청 게으른데 이제 에릭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할지를 듀데이트를 정해주시면서 딱딱 하시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는 맞추자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그럼 건희의 머릿속에서 에릭쌤은 약간 처음에 나한테 엄격했던 선생님 하지만 엄격함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줬던 가르침을 줬던 엄격한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건희는 좀 어떤 학생이었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컨설팅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저는 다 좋아서 다 비슷한 캐릭터리스틱인 것 같은데 제가 건희한테도 그랬거든요. 나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너가 너무 좋아. 근데 학생으로는 싫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진심으로. 학생으로 싫다고 한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100%의 성실함은 없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conscientiousness가 그 당시에.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성실함이 보여졌다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건희의 가장 큰 캐릭터리스틱이었고 그리고 은근히 끈기가 있는 거 알아요?
은근히 끈기가 있어서 그냥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실패도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잡생각 많잖아요. 근데 건이는 알겠습니다. Just do it 정신이군요. 진짜 Just do it.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딱히 어떤 결과나 consequences를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리스틱 중에 하나인 그 grit 그리고 resilience 그 다음에 just humble 이 세 가지를 가졌던 친구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시는 그 1이 0보단 낫다. 그 정신을 실천했던 학생이네요. 1이 0보다 나와서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때는. 그치만은 쌤 근데 제가 이걸 하면 대학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괜찮은데요 그거? 근데 저도 비슷한 거 저도 한번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야 이런 그림 괜찮지 않아? 근데 반대로 근데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그림 그리면 무슨 대회로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이게 뭐 필름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베이스가 안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친구가 오히려 더 나중에 유니크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완전 흰 도화지 같은 거네. 그러니까 뭔가 완전 희진 않았고요. 완전 흰 좀 도화지. 누릿한? 누릿한. I'm just kidding. 흰 도화지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뭘 때가 넣어줘 없어. 때가 타지 네. 않아서 뭘 넣어줘도 하지만 컬러풀하게 로 변할 수 있는. 탤런트는 좀 있었던 뭔가 탤런트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 학생들이 그게 없잖아요. 확신. 이거 해도 될까? 아니면 이거 해야겠다. 이런 확신은 그러면 이게 에릭 쌤이 이렇게 뭐 해라고 했을 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냥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일단은 해보고 생각하자. 해보고 생각하자. 분명히 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건이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주지만 그 많은 생각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해요, 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이걸 하면 여기 좋다라는 걸 나는 원래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스스로가 즐거워야 되는 게 우선적이니까. 나는 미래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거는 3년 후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건 머릿속에 갖고 있지만 말은 안 해요. 왜? 괜히 그 달콤한 유혹에 아니면 그런 텐지블한 거에 혹시 이끌려서 할까봐.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멋있지 않니? 이거 하면 야 네가 imagine you're the first author of the book 이러면 이제 그거에 좀 이제 매료되는 거겠죠. 근데 진짜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적어도 저한테 느끼게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베네핏을 받을까? 혹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죠. 이제 뭐 여름 뭐 서머 어디 가볼래 이제 하면 그게 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서양도 저는 리스펙트해요. 근데 이제 저를 믿어줬다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탐구의 그런 성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라는 거는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실패도 인정 안 하면 성공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실패를 인정을 하고 들어간 친구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실제로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굳이 푸시를 안 해도 일단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그냥 제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컨설턴트로턴.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좋았던 점은 방금 얘기를 했고 혹시라도 아쉬웠던 점이 그럼 좀 있는지 솔직하게 뭐 난 이건 좀 아쉬웠다. 괜찮아 진짜. 근데 생각해봐도 많이 딱히 없었어요. 아쉬웠던 점이. 어떻게 사람이 없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쵸? 나는 많은데. 그러면 먼저 하나 던져주세요. 먼저 하나 던져주세요. 오케이. 건이한테 아쉬웠던 점. 건이한테 아쉬웠던 점은 몸매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거. 풍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뭐 제가 볼 때마다 올 때마다 달라져 있어. 그쵸, 장난이고 솔직히 이거 진짜 장난이에요. 좀 아쉬웠던 점은 연기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거. 내가 미스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봤어 그때 진짜 랜덤하게 11학년인가? 야 근데 왜 너 피를 왜 안 해? 그랬더니 둘 다 글쎄 그러게 막 우리가 잠깐만 너 theater 있지 않아? 그랬더니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했지? 근데 이게 둘 다 애초에 그 theater가 연기다 보니까 이제 필름 프로덕션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연기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나중에 그럼 연기를 좀 배워볼 생각이 혹시 있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영화 관련된 거는 다 조금씩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그걸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연기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났으면 또 영화 작품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그리고 생각도 또 있었어. 연기를 본인이 하면 또 디렉터로서 그 본인도 잘 아니까 더 잘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나중에 꼭 배워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났어. 혹시 뭐 컨설팅에서 굳이 꼽자면 조금 아쉬웠다? 없으면 넘어갈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도 진짜 몇 개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오케이, 그럼 we'll just pass. 그럴까요? 어. 네. 넘어가서 그러면은 컨설팅 받으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에릭쌤의 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 이건 진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확실히.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면. 예전에 이제 제가 크렘브룩 들어가기 전에 NLC에서 다니면서 드림플러스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잠깐 경솔했던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다 같이 어디 앉아 있었는데 이제 에릭쌤이 뭔가를 제시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개같다고 했거든요. 아, 맞아. 기억나시죠? 기억나. 표현은 저 실제로 같다.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주의를 줬던 점이 이제 그게 약간 제가 사람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맞아. 네, 기억나. 얼핏 나는데 그때 되게 그냥 그때 진짜 많이 혼냈던 걸로 기억나요. 예, 이렇게 원래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곳 안에서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전 학교에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학교에서는 같이 스카이프를 했을 때 딱 그 시간에 거기 안에서만 할 수 있었잖아. 보딩이었으니까. 알지? 거기 사람들 많은데. 근데 내가 너무 그 끔찍한 단어들을 들은 거야. 옆에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데. 나는 이 단어가 진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야? 근데 너무 태연하게 일어나서 중재를 하는 거야. 어이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하지 마요. 이러니까 나는 얘가 이런 곳에서 환경이. 이런 단어를 매일 들으면 이건 진짜 어떻게, 물론 이제 다 그렇지 않지만 몇 명 학생이 그랬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서 혹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보딩에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난 그것도 있어. 그게 좀 컸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난 차라리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한국 욕하는 environment보다는 차라리 영어로 욕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또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진행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까지는 안 했어. 적당히 했어요. 적당히. 네, 왜냐면 굉장히 많이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굉장히 끝날 것 같아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딱 집중해서 했어요. 다시 정정해서 적당히 프로그램을 몇 개를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에릭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게임 오브 베놈일 수밖에 없겠죠. 게임 오브 베놈이 뭔지 설명. 게임 오브 베놈이 이제 제가 9학년 때부터 저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적게 된 소설인데요. 페이지 양은 한 80페이지 정도 되고 되게 짧은 책인데 이제 제가 스토리 구상이랑 인물들 간의 캐릭터 디벨롭먼트 이런 거를 최초로 생각해낸 첫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러프합니다. 그치만 이거를 적으면서 저한테 되게 많은 경험을 줬었고 그 다음에 적으면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잡는 법이라던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이 이제 곧 아마존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무데나 아무나 올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면서 이제 너가 한번 리드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봐 했는데 정말 그때 내가 딱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얘 되게 잘 데리고 왔다. 혹은 정말 건이랑 잘 내가 컨설팅을 해서 너무 좋다. 왜냐면 나 책 쓴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 책을 쓴 친구들 많고 건이처럼 진심을 다해서 쓴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스토리 안에 건이가 담아져 있어. 건이가. 건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게 다 담아져 있어. 그치? 맞아요. 그 캐릭터의 빌드업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서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담아서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손을 얹고 이 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이 프로젝트를 대했어. 이거 업다운 있었죠. 저도 이제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방치를 하냐. 그렇게 막 혼난 적도 있어요. 가끔 안 하는 걸 보면.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너 3년 했어. 근데 몇 번 키웠지만 이제 바꿨어? 그것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 몇 시간 쓴 것 같아. 솔직하게. 챕터 1만 한 8번을 바꾼 걸로 기억을 하고요. 챕터 1을 그때 막 시작 단계였으니까 그다음에 다 쓰고 나서도 이제 계속 리바이즈 하면서 적어도 한 4-5번은 다시 적지 않았나. 이걸 우리가 뭘 향해서 쓴 건 아니잖아. 뭐 대회를 한다든지 뭐가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Pure passion 패션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정말 진행을 한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막 하면은 대회나 이런 걸 나갈 법도 한데 또 이력을 보면 대회가 없단 말이지, 수상 경력이. 요거는 아예 왜 없진 그런 건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정정해야 되는데 트럼펫도 그러니까 트럼펫. 너 그러니까 필름 쪽으로는 포트리, 없지만. 너 클래스에서 포트리에서도 잘했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몇 개 있었지만 이제 필름 쪽으로 네, 뭔가 교외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필름 쪽이나 이제 교외, 학교 외 쪽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대회는 왜 이렇게 수상을 없을까? 제가 이게 타이밍이 잘못된 게 영화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일찍 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릭쌤이랑 컨설팅 하고 있을 때는 SAT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했거든요.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었지만 에릭쌤 탓이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거 있었지만 컴피티션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신기하게도 우리 학생들한테 컴퓨터 대회를 우승한 친구들을 많이 보여주거든.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뭐 올림피아드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내가 건이한테는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 스스로는 몰랐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이게 지금 필름 프리웨이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몰랐었어요. 존재 자체를 알아도 의미가 없었을 거야. 내 작품이 없으니까. 왜냐면 애초에 글이라는 거를 먼저 교정을 했고 왜냐면 펀더멘털이 있어야 할지 그것도 나는 이 팬시한 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펀더멘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더 잘 써야지만이 필름 프로덕션이 필름 프로듀서가 되든 스크린 라이터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애초에 글을 못 쓰면 이거는 과연 제대로 된 필름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기초부터 갈고 닦아서 나중에 이제 USC라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가서 결국에 괜찮은 작품도 사실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만들어내서 우리가 학교에 제출도 했는데 본인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스킬셋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배웠는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제가 이제 USC 가서 배운 것들은 영상 편집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자르는 타이밍이랑 영상에 담으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영상에 스크린에 비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편집 스킬이 필요하긴 하니까 근데 그거 배웠죠. 근데 그 부분은 USC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유튜브 프리미어 프로 튜토리얼 같은 거 찾아봐서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쨌든 이제 NYU에 합격한 선배로서 약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영화를 혹시 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은 어느 정도의 좀 스킬셋이나 어떻게 배우는 거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 컷 편집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컷 편집을 잘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타이밍을 잡는 센스가. 그 다음에 막 자막 넣고 이런 거는 유튜브 찾아보면 더 나오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 첫 작품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되게 잘했어요. 그 USC에서 A 받은 코스 있지. 킬빌. 네. 영상 이제 에디팅, 애널라이징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프로젝트였지. 근데 파이널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완전 각 잡고 완전 그 킬빌 진짜 애널리시스한 그 영상. 완전 진짜 그 당시에 스스로가 딱 이걸 하면서 그 건이한테 계속 우리가 이제 너의 영상을 이제 언젠간 찍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계속 터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튜토리얼 보면서 그게 좀 잘 이야기가 전달이 100% 안 될 수 있는데 그 탐구가 잠깐이었어 아니면 계속이었어? 계속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프리미어를 조금씩 해보고 너 포토샵도 하잖아. 그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네, 얻어지는 하루 게 만에 얻어질 아니라. 수가 없고 심지어 몇 개월 안에도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꾸준함,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건이는 뭔가 탐구랑 꾸준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영화로 확실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